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많이 춥더라고요. 예, 아마 오시는 길이 좀 추우셨을 텐데. 네. 지난 몇 주간 이 턱관절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턱관절의 이상을 느끼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리고 네. 그런 실제적인 통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턱관절 질환을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는 측두하악 장애, 영어로는 줄여서 TMD라고 합니다. 근데 이 측두하악 장애, TMD라고 불리는 이 턱관절 장애, 턱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10년 사이에 4배 이상 지금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 10년 새로 4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그 증가 추세가 아주 급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지금 매일 환자분들 봐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점점 턱관절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이 방송하면서 원장님 뵐 때마다 턱관절에 관한 질문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좀 소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그렇군요. 자체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전체 국민 중에서 3분의 1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턱에서 소리를 느낍니다. 3명 중 1명은 턱에서 소리 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흔한 증상인데, 턱에서 소리 나는 게. 그 얘기는 근데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너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증상이 악화가 된다면은 3명 중 1명은 턱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이렇게 턱관절 환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에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합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척추가 틀어지면서 턱관절과 두개골이 측두부까지 같이 틀어지면서 턱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척추 측만이 있으면서 일자목이 나타나고, 네. 그러면서 또 턱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인들의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고 신종플루라든지 각종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는데 턱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턱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잘 안 낫는 거예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거는 관절에 염증이 전신으로 나타난 거고 턱관절이란 거는 턱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잘 안 나으면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또 턱관절 장애의 주요한 또 원인이 돼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이 뒷목이 뻣뻣해지고 혈관과 인대 근육이 수축 긴장되다 보니까 턱관절 주변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디스크에 염증이 발생돼서 턱관절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턱관절 질환 가지신 분들 보면은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많고요. 스트레스에 아주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턱관절 질환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 그 사모님으로 두신 분들 보면요. 남편분들이 우리 아내는 너무 예민하고 화도 잘 내고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성형수술이나 턱 수술이 늘어나면서 상악골과 하악골을 잘라내고 치아를 뽑고 턱선을 변화시키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간혹은 그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로 여성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 같이 치과 치료가 많아지면서 간혹 진료실에서 보면 이렇게 치과 진료를 받고 오신 분 중에서 턱관절이 생겼다고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예. 참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군요. 예. 그럼 일단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 장애 좀 의심해봐야 할까요? 네. 지금 김세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턱에서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찌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예. 턱에서 소리가 날 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씹거나 입을 벌릴 때 얼굴이나 턱 쪽에 통증이 나타나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세수할 때 세수를 못합니다. 특히 이게 심한 분들은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찌릿찌릿해가지고 아주 물도 못 댈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을 3cm 이상 벌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구장애라 그래요. 턱관절 증후군의 개구장애인데 입을 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본인이 자가 진단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2지, 3지, 4지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내가 입을 벌리고 그 입에 넣어보는 거예요. 아, 요 예. 세 개의 손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2지, 3지, 4지를 붙인 상태에서 자기 입안을 벌려서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자유스럽게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턱관절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3cm 이상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제일 쉬운 자가 진단법은 지금 방송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요 세 개를 붙여서 네. 자기 입을 벌려서 들어가는지 일단 세로로 세로로 넣으셔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턱관절 장애가 통증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어떤 통증을 호소하십니까? 네. 우리가 침 삼킬 때마다 턱관절이 움직이고요. 네,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할 때, 우리 몸에 100여 개가 넘는 관절이 있지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제일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하는 관절이 턱관절입니다. 생명이 끝나기 전에, 숨을 멈추기 전까지도 움직이는 관절이 턱관절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활동이 많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통증이 오는데 두통까지 연결된 경우가 참 많고요. 불로 지지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고통인데 얼굴 쪽에 이렇게 머리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이라고 하신 경우도 있고 물만 닿아도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 강도는 정말로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턱관절 장애 치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대학의 뭐 치과 병원이나 그런 쪽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치과 대학 병원의 구강내과에서 요즘 이제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턱관절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과 진료 쪽에서도 턱관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치과 쪽에서 이제 진료하다가 이제 뇌척추 기능학회 회원분들 FC, STO법을 진료하는 회원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제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보톡스나 스플린트, 이제 주사요법, 약물요법,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안 되시면은 이제 오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치과 쪽에서는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프니까 일단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를 줍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톡스 주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측두부나 교근, 목 뒤에 어깨에 발통점이 있어요. 근육이 뻣뻣하게 단단하게 뭉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주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위에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죠.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면은 연관된 턱관절과 근육이 통증이 일단은 가라앉고요. 그리고 스플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강내 장치인데 스플린트, 보톡스 주사요법, 근육 이완제나 소염제 이런 것들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까지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럼 이렇게 치과 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하는 치료가 그렇다면 보통 원장님께서 몇 주 동안 말씀해 주셨던 FCST 이 치료법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네. 이 턱관절 장애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염증이 생기거나 그 관절 위치에서 벗어나서 탈출이 되는 거예요. 네. 허리 디스크를 제일 잘 아시죠? 허리 디스크는 허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죠. 그렇죠. 디스크, 수액, 탈출증 이런 용어도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디스크, 턱관절과 허리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가.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허리에 디스크가 나왔을 때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방에 가면은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먹으면 허리 아픈 게 일단 가라앉겠죠? 네. 근데 디스크가 탈출된 게 근본 원인이 일단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를 먹으면 일단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디스크가 탈출된 대로 그대로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심각하게 악화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턱관절이 아프지 않다. 그래도 잘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턱관절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톡스 주사요법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플 때 통증을 줄여주는 근육 주사 맞으면 일단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턱관절 디스크가 해결된 건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네.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관절. 어머님들 무릎 관절 주사 한동안은 참 많이들 맞으셨어요. 관절 주사 맞으면 괜찮으니까. 근데 관절 주사 계속 맞다 보니까 주사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하면은 몸에 멍도 들고 얼굴이 붓고 관절이 연골이 손상되고 인대가 헐어서 결국은 수술하신 경우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관절 주사를 무조건 맞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시죠, 대부분. 예. 그리고 보톡스 주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연예인분들이나 탤런트 분들 보시면은 얼굴에 주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이제 많이 맞고 나오시는데, 맞고 나오신 분들 간혹 보면은 얼굴이 좀 어색하신 분도 있어요. 부어 있거나 그 붓기가 안 빠진 건데, 너무 보톡스라는 게 이게 통조림이 썩을 때 나온 독소입니다. 근데 이 독소를 적정량을 이용해서 치료에 쓰는 건데, 제일 문제는 보톡스는 치료를 했을 때, 주입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근육이 뭉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그럼 반복하면서 계속 지내느냐, 이것도 문제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도 허리 디스크라 그러니까 연결해서 치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허리에도 주사를 이렇게 맞으면서 지내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고 진통제나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데, 턱관절 장애, 턱관절 디스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고요.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보톡스, 스플린트, 턱관절 수술과 같은 이제 여러 방법들이 아닌 FCST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 턱관절이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자연스럽게 갖다 놓게 하고, 네. 그리고 턱관절과 척추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목뼈와 등뼈, 허리뼈가 턱관절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인 걸로 척추와 턱관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치료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FCS 치료의 제일 좋은 점은 턱관절이 우리 몸의 자생적인 힘으로 염증이 가라앉고 턱관절이 정상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자세한 치료법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턱관절이 작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미니 강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미니 강의 시간 가져봤는데